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조금 전 오후 5시 기준으로 6개 시군에서 40명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에서 16명이 속출한 가운데 13명은 지역 내 감염이고 1명은 원주 확진자의 접촉자, 다른 2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속초에서도 10세 미만 2명을 포함해 8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양양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모두 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 원주에서는 4명이, 2단계인 춘천과 홍천에서도 각각 2명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 수는 4,192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 코로나19 하루 최다 확진자 발생 기록이 경신됐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원주 23명, 강릉 14명, 홍천 7명, 양양 6명, 속초 5명, 춘천 3명, 동해와 삼척 각각 2명 등 62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루 최다 발생 기록인 지난해 12월 19일 55명을 크게 앞서는 수치입니다. 한편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도내 격리병상과 생활치료센터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강원도의 코로나19 폭증세가 심각한 가운데 강릉과 원주에 비해 춘천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강원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강릉 등 동해안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폭증이 최근에는 원주까지 번졌습니다. 게다가 홍천 대형 리조트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10명 넘게 확진됐습니다. 이처럼 지역별로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나마 이곳 춘천은 코로나19 확진이 하루 2~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한 상황은 춘천이 강릉 원주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춘천을 찾은 관광객 2,680만 명 중 수도권 관광객이 66%였습니다. 게다가 춘천은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춘천도 수도권 4차 대유행의 영향을 받았어야 합니다. 비결은 선제적인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춘천 대형마트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당시 하루에만 최대 17,000명의 시민들이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글쎄 잠시 잠깐 들린 거라서 걱정은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검사 받아야지 아는 거라서. 당시 큰 혼란을 겪었지만 집단 진단 검사의 효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9일부터 행정명령이 내려진 수도권 방문이나 접촉자 진단 검사도 덕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춘천에서만 62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4명을 찾아냈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는 한 번에 많이 검사해 무증상 확진자를 찾아낸 뒤 접촉자까지 빨리 격리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춘천의 하루 진단 검사 건수는 1,000건 안팎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습니다. 또 다른 비결은 시민들의 방역 의식입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거죠. 옛날에는 롯데마트 이전에는 방역수칙 위반해서 5명 이상 식사를 해서 걸리는 경우도 간혹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어졌거든요. 코로나19에 맞설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임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춘천시는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낀다면 신속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형마트 등에 이동 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의 직고용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이 오늘 원주에서 예정된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집회만 한정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 원주시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원주의 거리두기가 3단계인 만큼 그 기준에 맞춰 집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건강보험공단 주변 출입 통제를 위해 22개 중대병력 1,600명을 투입했지만 집회 장소로 합류하려는 참가자들과 곳곳에서 마찰을 빚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상인회는 노조의 집회 중단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고 원주시는 노조가 방역 조치를 위반했다며 행정처분에 나섰습니다. 폐광 지역의 과제와 대책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20년 넘게 엄청난 공적 자금이 쓰였지만 폐광 지역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특법 시한 연장을 앞두고 다양한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관심입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단종의 유배지인 청룡포, 폐광지역 걷는길 운탕고도의 출발지인데 이미 통합안내센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10km 남짓 산길을 걸어가면 고시굴이 나타나고 20km 가까이를 더 이동하면 옛 옥동광업소로 가는 광부의 길이 있습니다. 탄광 광부들이 저서부터 들어와서 저 위에까지 하니까 여기는 광부의 길로 명명하고 광부의 길과 산책길이 20km가량 이어지고 산 고개를 넘으면 석항역에 다다릅니다. 이곳에서 걸어서 2시간 거리에 옛 석공 한백 탄광이 있고 마을 산길을 오르면 임도가 펼쳐집니다. 정성군 신동읍 세비째와 한백산 만항째를 잇는 30km 넘는 실제 운탕 고도입니다. 운탄 고도에서 아래쪽 왼 올라가면서 오른쪽을 바라보는 느낌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운탄 고도라고 하는 이름을 폐광 이후 석탄을 나르던 산길을 운탄 고도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지금은 임도로 많이 정비됐는데 과거 탄광 흔적들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걷는 이 길은 해발 1200m를 넘는데요. 이 운탕 고도는 해발 800m에서 1200m 정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철쭉으로 유명한 두이봉 자락을 지나 5시간 정도를 걸어 화절령에 도착합니다. 산길이 4방향으로 갈라지는데 옛 탄광과 철도 역사로 모두 이어집니다. 이 석탄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철도역 부근으로다가 전부 운탄도로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강원도는 실제 운탕 고도를 태백과 삼척까지 이어 폐광 지역 걷는 길 173km를 만들고 있습니다. 태백 상장 벽화마을과 황지연못, 삼척 도계 미인 폭포와 하이원 추추파크 등을 거쳐 동해 바다까지 이어집니다. 1구간 태백까지는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이고 나머지 삼척 구간 70여 킬로미터는 주요 관광지 해안으로 연결하여 내년에 완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폐광 지역 뉴딜 사업과 도시 재생 등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시범 사업들을 우리 폐광 지역에서 많이 좀 유치를 하고 좀 담당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검증된 사업들은 지역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담 기관을 좀 만들어서 지자체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광역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가오는 9월이면 새로 바뀐 폐특법이 시행됩니다. 주민들의 바람처럼 앞으로 폐광 지역이 보다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나면서 전국에서 5천 건 넘는 진상규명 사건이 접수됐지만 도내 사건은 전체의 0.5%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신청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이통장 협의회 등을 통해 홍보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삼척시 노곡면 주지리는 6.25 전쟁 당시 후퇴하던 인민군에 의해 마을 주민 10명이 학살당한 곳입니다. 삼척시가 자체 조사를 벌여 위령비를 세웠고 집집마다 따로 같은 날에 제사를 지냈던 유가족들은 지난해 학살 사건 발생 70년 만에 처음으로 합동 제례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주지리 주민들은 이제서야 삼척시청을 찾아 진실규명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지만 7개월이 넘게 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접수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셨죠? 네, 모르고 있었죠. 다른 마을에도 우리 마을처럼 이런 사건이 묻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건들이 다 밝혀져 갖고 지난해 12월 10일 이후 지금까지 시군청이나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도내 사건은 6.25 전쟁기 민간인 학살이나 납부 거부 사건 등 모두 29건으로 전체의 0.56%에 불과합니다. 강릉이 7건으로 가장 많고 속초 6건, 춘천 5건, 동해와 양양이 3건,
태백 2건, 평창, 양구, 고성이 1건씩이며 삼척 등 다른 시군들은 1건도 없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했던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때와 달리 직접 피해자나 목격자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도 접수할 수 있고 구술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원도는 접수 건수 자체가 적어 진실화해위원회와 피해자 사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제기돼 왔습니다.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프랜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지만 현장에서 체감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하게 리장 통장 회의할 때 진실화해위원회도 좀 더 많은 피해자들이 더 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피해 사례가 많지만 아직 접수가 미미한 상태예요. 용기를 내어서 좀 접수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홍보 강화 필요성이 있어서 읍면 동가, 이장협의회 등에서도 안건으로 다루도록 합니다. 진화위는 또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 접수가 없어도 직권조사를 하는 방법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도내 고3 학생들과 고등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직원 6,300여 명과 고3 학생 1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오늘로 종료됐고 지금까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 보고는 없었습니다. 초중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은 오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행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